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는 그 유전에 관련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천천히 여기는 조금 새로운 단원이니까 천천히 용어 정리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자, 단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낸 유전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멘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뭔가 유전이라고 하는 부모의 형질을 자손이 담는 것이 이제 무슨 물감에 이제 색을 섞으면 새로운 색깔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도원에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유전의 다양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1800년도였는데도 벌써 이제 유전자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유전에 대한 기본 법칙을 정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유전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가 있는데요. 교과서 잠시만요. 자, 교과서 176페이지예요. 176페이지 펴서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밑줄 한번 쳐봅시다. 색깔 있는 펜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펜으로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있죠. 뭐 여기서 이제 실험에 등장하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완두콩의 색깔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이러한 어떠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해요. 형질. 자, 이제 형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텐데, 자, 어떠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제 단어에 대해서 또 알아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울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낸 유전 원리 세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자,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에서 이 완두 콩을 이용해서 이 교배 실험을 해가지고 유전 현상의 이제 기본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본 유전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간단한 개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께 봅시다. 잠시만요. 요 펜을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밑줄 쳤으니까 지워볼게요. 이것도 같이 남아있어가지고.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멘델은 공부를 하기 위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다. 멘델은 수도원 뒤뜰에 완두를 심고 완두의 형질 유전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7년에 걸친 연구 결과 멘델은 우성과 열성이라는 유전 용어를 정의하였고 씨의 모양이나 색깔 등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순종인 완두끼리 교배하는 실험을 통해 분리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또한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여 독립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멘델의 유전 법칙 발견은 멘델이 생존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현재 유전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네,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완두로 실험을 하는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금 나왔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DNA 안에 이러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질의 예를 들자면, 뭐, 완두콩에 같은 경우에는 완두콩의 모양이라던가 둥근 완두, 주름질 완두, 그 다음에 뭐, 색깔, 노란색 완두, 녹색 완두,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올 거예요. 대립형질이란 그럼 무엇이냐면요. 자,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양이면 모양, 색이면 색, 이렇게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서로 구분되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두의 경우에는 색이 노란색 완두가 있고요. 녹색, 초록색 완두가 있어요. 그러면 색에 대해서 이 노란색 완두와 녹색 완두는 대립 형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모양을 봤을 때는 완두는 둥근 완두가 있고 주름진 완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는 이 둥근 것과 주름진 형질이 서로 구분되는 이런 대립 형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한 쌍의 유전인자라는 게 있어서 이 유전인자가 어떠한 생물체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한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열의 법칙이라던가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울 분리의 법칙, 이러한 다양한 유전의 기본 원칙을 알아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용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유전자형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쌍의 유전자가 어떠한 형질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 유전자의 구성을요. 유전자의 구성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알아보기 쉽도록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로 우리가 하나의 알파벳을 정해서 어떠한 유전자형이 한 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제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둥근 완두를 표시할 때 이제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표시할 때 이제 둥근 완두 순종의 경우에는 이제 라지알 이렇게 한 쌍에 이렇게 알파벳 쌍으로 기호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뭐 주름진 완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스몰 r, 이렇게 소문자 R 한 쌍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유전자의 구성을 임의의 알파벳 기호로 한 쌍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표현형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형은 이렇게 이 어떠한 생물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면 이러한 유전자의 구성에 의해서 그 생물체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형질 있죠. 자, 그러니까 뭐 요것은 우리가 둥근 완두를 표현한다면 이 유전자형이 라지아 이렇게 한 쌍의 알파벳 기호가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면 이 유전자형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이 생물체의 외적인 특징, 그러니까 둥근 모양을 나타낸다. 이러한 둥근 모양이라던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드러나는 형질. 이러한 기본 용어를 알지 못하면은 선생님 설명할 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니까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떠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의 구성을 이렇게 기호로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 유전자형. 이 기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생물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러니까 여기 라지알은 둥근 모양이 나타날 때 이렇게 자,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스몰 r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주름진 모양이 나타날 때 이것은 주름진 자, 모양일 때 이렇게 이러한 유전자 형에 의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생물체의 특성,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것을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의미를 알아둬야만
우리가 이제 유전자형을 통해서 자,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알아볼 때, 자,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잡혀 있어야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전자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 어떤 생물체의 그 유전자형,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우리가 알파벳 기호로 한 쌍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러한 유전자형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 아이의 어떠한 그 특성, 모양이라든가 색의 특징을 우리가 표현형 이렇게 얘기한다. 자, 요 정도 정리하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멘델리안 첫 번째 실험 중에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제 그 순종인 완두,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아이들을 그 똑같은 아이들끼리 교배했을 때 똑같은 자손만 나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란색인 순종인 이런 완두와 초록색인 순종인 완두를 교배해서 자손을 얻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란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두를 순종인 노란색과 순종인 초록색을 교배해서 자식을 얻어봤더니 아무리 여러 개를 얻어도 전부 100% 노란색 완두씨만 나왔대요. 그래서 이 교배 결과 우리가 자, 어떠한 순종 두 가지 형질을 갖는 완두를 교배했을 때 둘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손 1대에서는 한 가지 형질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서로 조합되었을 때 표현형이 드러나는 애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한 쌍의 이 인자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그 것이 어떠한 자손을 얻었을 때 얘가 자, 두 가지 특징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의 특징만 나타내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자, 순종인 완두를 형질이 다른 아이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형이 섞였을 때 이제 잡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잡종 1대의 자손을 얻었을 때 얘네들은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가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자,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 형질만 표현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처럼 자, 두 유전자 사이에 자, 표현형이 드러나는 우성인 형질이 있고 둘이 섞여 있을 때 표현형이 드러나지 않고 유전자만 안쪽에 존재하고 있지만 표현형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열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순종인 우성과 순종인 열성인 아이를 교배시켜서 자손을 얻으면 자손 1대에서는 100% 우성인 표현형만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배울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학습지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유전 용어랑 자, 간단한 이 우열의 법칙에 대한 유전자형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5단원 5페이지 펴보세요. 자, 5단원 5페이지 펴서요. 자, 같이 용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 우리 배웠죠? 방금 이것이 유전입니다. 유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질,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 유전이다. 자, 그 다음 생물의 크기나 모양, 성질. 자, 어떠한 생물체가 갖고 있는 크기, 모양, 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죠. 형질 써줄게요. 형질. 자, 그 다음 같은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서로 대비되는 형질.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완두의 경우 노란색 완두가 있고 초록색 완두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완두가 있고 주름진 완두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서로 대비되는 이러한 형질을 우리가 묶어서 대립형질이다 라고 해요. 대립형질.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 둥근 것의 대립형질은 주름진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형질, 대립형질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유전현상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 교배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수도사라고 얘기했죠? 자,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했어요. 자, 이 완두라고 하는 콩을 이용해서 자, 교배 실험을 해서 유전 현상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 통계를 내서 이제 굉장히 적절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유전의 원리를 알아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두를 실험 재료로 쓴 이유가 있겠죠? 자,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완두가 왜 유전 실험 재료로 유용했을까? 자, 일단 완두는 보름 정도면 씨앗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세대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자손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어서 실험을 계속 연속해서 반복해서 얻을 수 있겠죠? 자, 한 세대의 길이가 길다면 만약에 사람처럼 이렇게 한 세대가 자손을 얻을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린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실험이나 이런 데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완두는 한 세대가 자손을 얻기까지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실험 재료로 매우 유용했어요. 또한 자, 한 번 교배 실험을 했을 때 자손의 수가 몇백 개씩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계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자, 완성도가 높은 통계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실험에 매우 좋은 조건이었죠. 자손의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자가수분. 그러니까 같은 꽃의 암술 수술에 있는 애들을 교배시켜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애들끼리 교배해서도 자손식을 얻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완두콩끼리도 서로 교배해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 조작이 가능한 임의 교배가 가능했다는 거. 교배는 이제 서로 수정을 시켜서 자손을 얻을 때 우리가 교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가수분도 되고 타가수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다양한 임의 교배가 가능한 것도 실험에 매우 유용한 이유였죠. 그리고 또한 간단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대립형질. 사람의 경우에는요, 뭐 머리카락 색을 가지고만 비교를 해도 굉장히 다양한 대립형질이 존재해요. 그런데 완두의 경우에는 아주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색이면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모양이면 둥구냐 주름지냐 이렇게 다양한 형질이 없이 딱 구별되는 두 가지 대립형질이 있는 경우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결과를 알아보기 쉬웠겠죠. 그죠? 그래서 완두는 이렇게 총 7가지 대립형질이 있어요. 아주 간단했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하기 매우 좋았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멘델의 가설과 우열의 법칙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멘델은 이 당시에 우리가 DNA나 유전자의 개념이 전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웠어요. 아, 모든 생물체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한 쌍, 두 개의 인자가 쌍을 이뤄서 이 한 쌍의 인자가 어떠한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어떠한 특징을 구별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굉장히 일치하죠. 이 당시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만든 가설을 세워서 실험에 응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인자가 있을 때 알파벳 기호로 이러한 유전자의 형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자, 한 쌍의 유전 인자의 같은 위치에 유전자, 뭐 대립되는 형질의 유전자 두 종류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을 이루는 두 인자는 어버이로부터 하나는 뭐 어미로부터 하나는 아비로부터 이런 식으로 어버이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이거 두 상동염색체 우리가 한 쌍 어머니로부터 하나, 아버지로부터 하나 이렇게 받은 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가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씩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쌍을 이루는 두 한 쌍의 인자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분리되어서 하나씩 분리되어서 각각의 생식 세포를 이루고 이 각각이 만들어낸 생식 세포 하나씩이 결합돼서 다시 한 쌍의 인자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유전자와 굉장히 비슷한 가설을 세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그중 한 가지 인자만 표현되는데 자, 라지 R, 스몰 r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인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얘네들이 한 가지 인자만 겉으로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바깥으로 형질이 드러나는 이게 만약에 대문자 R을 내가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하고 이 스몰 r, 소문자 R을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이제
표현형으로 이 형질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존재할 때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로 나타나여지는 인자를 우리가 우성 유전자, 우성이라고 하고요. 유전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형질은 감춰져 있을 때 얘를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둥근 안두와 주름진 안두,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자식을 얻었는데 100% 둥근 모양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때 둥근 것은 주름진 것에 대해 우성인 형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유전자는 안에 존재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형질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 주름진 유전자는 우리가 열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우성과 열성 구분이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똑같은 유전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순종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한 쌍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 이건 둥근 모양을 갖는 순종이 되겠죠. 그리고 스몰알, 스몰알 소문자로만 두 개로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로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둥근 것 순종, 그 다음에 주름진 순종을 어버이로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우성인 표현형만 100%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가 우열의 법칙이다라고 해요. 자, 이거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아보기 쉽게요. 자, 둥근 안두인 순종. 자, 둥근 안두, 둥근 표현형은 둥근 유전자는 우리가 대문자 라지 R로 표현해 보고 주름진 유전자는 이제 소문자 R로 표시할 거예요. 이때 이 둥근 안두 순종은 이렇게 라지 R, 라지 R 이렇게 자, 똑같은 유전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름진 순종의 경우는 주름진 유전자를 똑같이 이렇게 한 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염색체 한 쌍이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 둥근 완두 순종은 라지 R이라고 하는 생식세포만 갖고요. 주름진 완두 순종의 경우에는 스몰 r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하나만 가질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교배해서 만든 자식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갖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절반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주름진 것이 아니라 얘의 표현형을 봤더니 자, 유전자는 분명히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유전자로 한 쌍을 구성해 있을 때 우리가 이건 잡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잡종인 유전자형을 가졌을 때는 유전자형이 나타내는 표현형이 한 가지로만 나타내는데 이때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순종을 교배했더니 100% 둥근 완두만 나왔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가 둘이 섞여 있더라도 한 가지 표현형으로만 드러날 때, 아, 이 둥근 것이 우성이다. 자, 그리고 우성. 자, 이때 자, 얘가 만약에 자손을 다시 얻는다면 얘는 다시 생식세포를 두 종류를 갖게 될 거예요. 라지 R과 스몰 R.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갖게 될 건데요. 자, 이때 자, 서로 다른 대립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100%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형질을 우성. 여기서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에 대해 우성인 형질이 되겠죠. 또한 자,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이 잡종 1대에서 자, 겉으로 유전자는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우리가 이제 열성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둥근 이 형질은 주름진 형질에 대해 우성인 형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순종인 어버이 형질이 다른 대립형질의 둥근 안두와 주름진 안두 순종을 교배하게 되면 잡종 1대에서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섞인 이러한 형태의 잡종인 유전자형을 갖게 될 텐데 이때 표현형은 두 개가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우성인 형질로만 표현형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둥근 안두가 100% 나타났다는 얘기는 둥근 형질이 주름진 안두에 대해서 우성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열의 법칙입니다. 어떠한 한 쌍의 인자가 있을 때 두 다른 대립형질에 대한 인자 중에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요 형질, 표현형이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인 형질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매우 고생했고요. 오늘 유전 용어들이 다양한 게 처음 등장해서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유전, 형질, 대립형질, 그 다음에 유전자형, 그 다음에 표현형,
자, 그다음에 우성, 열성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